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주혜명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과 마음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 불안이 있죠? 불안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불안과 불안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장애에는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특정 공포증 등이 있습니다. 범불안장애는 다양한 장면에서 불안을 느끼는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감염이 되면 어쩌지? 또 그 밖에 나한테 생각하지 않은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렇게 늘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긴장되어 있고 신경이 곤두선 상태가 되어서 잠 잘 못 자고 늘 피로감을 느끼고 근육의 긴장 때문에 근육통을 겪고 이런 신체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공황장애는 자율신경계 항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심하게 어지럽다든지 떨린다든지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이러한 급작스러운 아주 신경계의 과각성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가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서 의학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더 당황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율신경계는요, 심장 박동, 체온, 혈압 이런 것을 조절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우리 몸이 그것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속도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편안하게 이완되어야 할 때는 이완시켜서 쉬도록 해주는 건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예를 들면 차 안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극심한 긴장 상태, 신경계의 과도한 각성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 공황 발작입니다. 자율신경계의 오작동 같은 거죠. 이런 공황 발작이 반복해서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또 불안해지고 이런 상태가 공황 장애입니다. 강박증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서 계속 침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중 화장실에 가면 병원균에 감염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계속 원치 않는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과도하게 의심하거나 걱정이 되어서 외출을 해야 하는데 문단 속이나 가스 밸브 같은 거를 한두 번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수십 번 하루에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거 계속 체크하다가 직장에 늦는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강박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는 불안을 좋아하지 않지요. 네, 불안은 그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나쁜 감정일까요? 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래 기능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원시인들이 정글에서 이렇게 바스락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그것을 위험으로 지각하고 막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에 대처한 사람이
다람쥐가 나랑 놀자고 하나 봐 라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생존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생존했고 우리는 그 불안한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팔다리에 혈액이 공급되고 긴장 상태가 돼요. 동공도 커져서 주변을 잘 살필 수 있죠. 심장박동 빨라져서 혈액을 막 팔다리로 보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위험에 대항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것을 돕기 위한 반응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이상 밀림에 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위험의 많은 부분들이 신체적 위험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 또 성과에 대한 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설명한 신체 반응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여전히 원시시대 정글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 몸 반응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긴장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불안 증상이 심해지면 항상 걱정 상태에 있다 보니까 잠 잘 못 자고 몸이 긴장되고 신경이 곤두서고 안절부절하거나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렇게 불안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불안은 우리가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손도 씻고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하려고 노력을 하죠. 만약에 아이들이 바이러스 감염 시기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거나 하면 부모님들이 더 불안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불안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전날 적당히 불안해하는 학생이 마음이 편안하기만 하는 한 학생보다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불안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받아들일 때 불안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내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병이나 실패나 관계의 좌절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이 내게 아주 중요한 것들이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불안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불안을 더 키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은요. 뇌 호르몬을 안정시켜주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 또 인지행동 치료나 명상, 또 이완 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안의 정도가 심하다면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 심하지 않다면 혼자 다루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불안의 정도를 스스로 체크해 보고 다루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